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빨간불이 돌다가 다시 아마 파란불이 시장에 감도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한쪽으로는 또 이러다 폭락하지 않을까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딱히 지금 특별히 뭐 악재를 던져가지고 이 시장을 죽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전반적으로 큰 흐름에서는 어떤 식으로 갈지, 이번 주는 어떻게 갈지, 다음 주 들어서는 어떻게 갈지 말씀드리고, 개별적인 코인들에 관해서 뭐 몇 가지 코인,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코인에 관해서도 좀 여러분들이 퍼즐을 어떤 식으로 맞히시면 좋을까, 그래서 그런 개별적인 코인에 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장면은 UBMI, UBAI.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전체적인 시장이 파란색이다. 알트코인들은 더 파란색이다. 이래서 아마 불안해 하실 텐데, 어느 시점이 가면 이게 아마 빨간색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빨간색으로 다시 이제 우리가 대중이 느꼈을 때 그냥 상승세가 다시 온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지금 파란색 도는 거에 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코인원에 조금 있으면 아마 이게 상장이 될 텐데, 파일코인이 거래가 2021년 3월 18일 12시부터 거래가 돼요. 지갑은 10시부터 열어놨고. 그래서 코인원에 일단 상장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추후에 업비트, 워나마켓하고 빗썸, 특히나 이제 빗썸 상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가의 파일코인 매집하셨던 분들은 그 이벤트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예, 상장하면 상장빨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상장빨이 분명히 있을 땐 그때는 바로 매도를 하시든 어떻게 잘 이런 거를 잘 이렇게 흐름을 타시면 거기서 아마 이득을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가장 큰 건 빗썸, 예, 빗썸 상장이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아마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업비트, 원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 세계 이제 경제 흐름에 관해서 패권의 이동, 뭐 어떤 유동성의 흐름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영국의 GDP가 1990년에 1.5 트릴리온, 2000년도에 1.6, 2010년에 2.4, 별로 진폭이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2.6 트릴리언이에요. 0.2 트릴리온밖에 상승하지 않았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영국이 어떤 나라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죠. 자, 유럽 안에 있는. 근데 중요한 건 유럽 안에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대부분의 나라들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GDP 성장률이 많이 크지 않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하물며 미국 같은 경우도 저는 웨스턴 사회는 거의 다 비등비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가 진보를 하면 사람들이 학력도 높아지고 생각하는 어떤 그 관점도 좀 많이 틀려져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아요. 고령화 사회로 점진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현재의 시점이고, 웨스턴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것만 봐도 아마 여러분들이 대충 큰 흐름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마 되게 선입견을 갖고 아마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제가 이런 거 접근할 때 정치적인 거 이런 거 다 모조리 빼고 그냥 숫자만 보고 모든 것을 다 계산해요. 그냥 트렌드, 스트림만 그냥 바라봐요. 인도도 제가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저도 거기 갔었던 이유가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이제 접근하거든요. 중국 GDP가 1990년에 0.4, 2000년에 1.2, 2010년에 6 트릴리온, 가파르게 성장하죠. 근데 2010년부터 2020년이 가장 중요했어요. 과거 10년 동안 6에서 14.3 트릴리온까지 늘어나요. 그러면 2020년에서 중국은 2030년까지 여기서 GDP가 얼만큼 많이 늘어날까요? 미국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얼만큼 많이 늘어날까요? 이미 정답은 나와 있어요. 블랙록이 보고서에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미 그들은 자금 회전을 5년 전, 7년 전부터 이미 이쪽으로 몰아갔었다는 거예요. 금은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거를 10년 전부터 알고 계셨던 분들도 사실은 되게 많아요. 이거를 뭐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억셉을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 오픈 마인드냐 오픈 마인드가 아니냐 뭐 이 차이가 아마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그리고 인도에 관해서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인도에 관해서도 인도 인구에 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면 WRX 코인을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대충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CTC 코인이라고 크레딧 코인도 제가 간간히는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제가 해석해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조금 더 아마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확신을 좀 많이 가지실 수 있어요. WRX는 아직까지 좀 많이 싸죠. CTC는 되게 많이 지금 올라간 상태인데 그래도 포텐셜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려. 제가 제 영상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코인들은 향후 추세적으로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물려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와지어 X에 관해서 조사해 보시면 결과가 나올 거고 이 코인 투자를 하시면서 주파나를 되게 심하게 두드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1원 하나, 100원 하나, 만원 하나, 100만 원, 막 1000만 원 손해 보면 1000만 원 손해 볼 수도 있죠. 근데 코인 투자 이제 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코인 투자라는 게 1000만 원 잃었다가 그게 1억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1000만 원 잃었다가 몇천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게 이게 코인 시장이에요. 내가 투자한 코인에 관해서 단기적으로 다른 코인 막 올라가고 막 계산기 두들겨보고 기회비용 막 두들겨보고 이러다 보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베리 실버트가 비트코인 7달러에 처음에 매집을 했을 때 차라리 그때 사시죠. 저희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어쩔 때는 사람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야. 내가 상대방한테 손해 안 보려고 하면 그게 인간관계가 깨져버릴 수 없어요. 깨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어느 정도 손해 본다는 생각하고 이 시장은 접근하시는 게 마음이 아마 편하시고 수익도 아마 엄청나게 극대화돼서 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만 꼭 드리고 싶었고 헤델의 해시그래프를 요 근래 그러니까 어저께 그저께 이제 하락장이 왔었을 때 밑꼬리가 말리면서 사신 분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제가 노파심에 320원에서 330원 정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340원에 타신 분도 있고 350원에 타신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코인은 31일 날 3월 31일 날 7개 이벤트가 있어요. 7개 이벤트가 있다는 얘기는 세력들이 이거를 노리고 이 이벤트를 노리고 헤데라 해시그래프를 가지고 놀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정 장세에 들어갔긴 했지만 여기서 극구 제가 매수 추천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길게 밑꼬리가 말렸을 때 매수하신 분들은 31일 날이 7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31일 날 던질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며칠 전까지 전까지 익절을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당일날까지 가면 폭락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여기서 계속 올라가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셔야 돼요. 항상 코인은. 그리고 파일 코인 제가 보니까 제가 녹음하기 전에 13만 6천 원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코인원에서 얼만큼 뭐 펌핑이 있을지 아니면 상장해서 바로 꼬꾸라질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저가에 2만 7천 원에서 3만 6천 원 사이 들어가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업비트 원화마켓 상장하잖아요. 이거를 노리셔가지고 잘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빗썸도 상장할 가능성이 조만간 다가오지 않을까. 코인원이 상장한다는 의미는 사실 요 두 가지 이벤트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파일 코인이 이런 식으로 적용된다는 의미는 거래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인다는 얘기는 알트코인 불장이 코앞에 다가왔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한편으로 생각을 한 거는 코인베이스가 나스닥 상장하는 거를 저는 되게 이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정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가 진짜 장난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거기까지 가는 건 좀 이제 기다려 보시고 이런 이벤트 같은 경우는 그냥 에피타이저 정도로 보시면 되고 딱 단기간 한 일주일 사이에 대충 이런 식으로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시장도 반등을 하긴 하는데 사실상 뭐 뚜렷한 그게 없잖아요.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에 환호를 하지만 사실상 진짜는 금리 인하거든요. 금리 인하는 근데 FED에서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예요. 마지막 총알이에요. 그 총알을 써버리면 FED는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총알을 쓰는 건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땐 2027년 정도 2025년에서 2027년 정도가 가야 그 총알을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어쨌건 뭐 시장에서는 동결에 관해서 이제 반기기 때문에 미온 쪽으로 상승했다가 미온 쪽으로 이제 반등을 하고 막 이러는데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토요일까지 쭉 그냥 미온 쪽으로 쭉 상승을 하다가 오늘 뭐 저녁부터가 될 수 있고 쭉 상승을 하다가 21일 날 오후부터 쭉 까져가지고
뭐 2일이나 3일, 뭐 4일까지 이때까지 눈치를 보면서 쑥 이렇게 하락을 하지 않을까. 저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쫓아하지 마시고 그냥 큰 관점에서만 이러지 않을까? 그냥 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좀 지켜보긴 해야죠. 예, 며칠을 좀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이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파일코인에 관해서 제가 작년에 되게 많이 떠들 때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들고 있는데 짜증나니까 답답해 하신 분들, 중간에 털어버리신 분도 있고, 저 아는 지인은 27,000원에 샀는데 32,000원에 전량을 다 매도를 해버렸어요. 예, 그 형 같은 경우는 전량 다 매도를 해버렸어요. 그냥 조금 이제 익절을 하고, 뭐 익절은 네, 좋은 거죠. 예, 10만 원에 뭐 익절 하나 5천 원 남기고 개당 익절 하나, 어차피 좋은 건 좋은 건데, 파일코인이 제가 거대 세력들이 눈여겨보고 있다, 다 이렇게 침을 발라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확인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파운더리, 자,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같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 중에 하나, 자, 파운더리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건 채굴하고 이제 스테이킹하고 관련된 회사고, 제미니 거래소, 코인베이스 못지않게 상징성이 있는 그런 거래소예요. 코인이 상장된 것도 많이 없어요. 제미니 거래소,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도 마찬가지로 이제 본인들이 투자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트러스트 상품이 이제 등재가 되는데, 예, 다 똑같아요. 제미니,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레이스케일 다 마찬가지로 관찰을 하고 있고, 베리 실버트 들어가 있죠. 자, 또 이제 들어가 있는 사람, 타일러 윙클보스, 자, 마이클 스넨샤인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비니 링엠이라고 있거든요. CB코인 CEO, 예, 이분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시장도 되게 잘 보시고. 근데 파일코인에 관해서 립을 되게 많이 했었죠.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부터는 좀 말씀을 많이 안 하셨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대막의 장식을 그린 분이 누구냐면 잭 도시라고 트위터 CEO예요. 트위터 대표인 분. 이분이 왜 파일코인에 관심을 가질까요? 그러니까 잭 도시까지 파일코인을 추종하는 사람이에요. 관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 다 한 거예요. 트위터한테는 파일코인 같은 이런 스토리지 개념의 이런 서비스가 필요해요. 이런 개념의 블록체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들고 계신 분들은 잘 이렇게 잘 홀딩을 해보시고, 다시 돌아온 슈퍼파월 여기 나와 있는데, 금리 인상 테이퍼링 당분간 없다. 이게 되게,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FED가 금리 인상을 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못해요.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거랑 못하는 거랑 차원이 틀린 얘기예요. 한글로 따졌을 때도. 내가 결혼을 안 하는 거랑 못하는 거랑 틀리듯이. 다시 돌아온 슈퍼파월, 금리 인상 테이퍼링 당분간 없다. 여기 나와있죠. 테이퍼링은 못해요. 누누이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상은 못해요. 못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더 잘 아실 거고,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서 말씀드리고, 베리 실버트가 요 근래 이제 다시 돌아왔죠. 3개월 만에, 며칠 전에 이제 돌아왔는데, 이런 말을 딱 한 문장을 딱 던지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너무 많은 돈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다. 너무 많은 돈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이 한 문장의 의미가 단기적으로 뭐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뭐 이런 얘기를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도 이제 큰 그림을 보고 가상자산 시장과 주식 시장과 현물 경제와 여러 가지를 매칭해서 퍼즐을 맞춰서 아마 이 문장을 그리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폭락을 할 거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엔 아작이 날 거다. FED 시스템은, 결국에 명목화폐 시스템은 결국에 아작이 날 거다. 고로 해칭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하라, 더 늦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노아의 방주에 빨리 올라타라, 티켓팅을 못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3차 산업에서 주식시장이 부각되고 주식시장을 키워서 정부 관료들은 세수 창출을 여기서 많이 했었죠. 3차 산업의 주식시장에서 최고 수익률, 우리가 여태까지 역사 이래로 워렌 버핏이란 이분 같은 경우
전 세계 사람이 누구나가 다 존경하는 인물이잖아요. 되고 싶은 사람이고 워너비고. 근데 3차 산업에서는 주식이 뭐 이런 현물 경제가 꽃이었다면, 자, 워렌 버핏을 대표로 해서 4차 산업에서는 이분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베리 슈버트가. 나는 4차 산업에서, 블록체인 산업에서는 내가 워렌 버핏이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사람들이 비웃는 사람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분이 베리 실버트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연준과 그 유대계 자금 있죠. 연준과 유대계 자금, 뭐 글렌 허친스라든가 뭐 여러 명의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작용해서 제가 생각했을 땐 DCG를 밀어주고 DCG가 움직이고 인프라를 깔고, 예? 그들이 생각하는 그림에 있어서 이분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지금 현재 워렌 버핏 포지션에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힘드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아, 왜 내 코인은 왜 안 올라? 지금 당연히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러나 이미 거기 나와 있는 코인들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미 은하철도 999 노아의 방주의 티켓팅을 끊고 그 노아의 방주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지. 예.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를 노아의 방주가 떠나기 전까지는 모르죠.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문이 닫히고 주변이 어떻게 막 혼란한 상황이 들이닥쳐서 문이 닫히면 그때서야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하겠죠.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시세가 올라가면 깨닫는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고, 큰 관점에서 중국과 인디아를 눈여겨봐야 된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죠. 근데 중국의 인구 구조도, 자, 항아리 모양에서 고령화 추세로 인디아보다 더 빨리 올라가죠. 자, WRX를 제가 추천드린 이유를 말씀드렸고, 그거를 좀 시각적으로 좀 보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인도에 가서 좀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나이가 어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지금 주변에 보면 대중교통을 타거나 하면 어르신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르신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이제 40대 중반인데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보면. 근데 인도는 틀려요. 평균 연령이 되게 어려요. 전 세계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 많은 데가 인디아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인구수가, 자 보세요. 인구수가 앞으로 이 예측한 건데 2027년이 되면 인도가 중국을 뛰어넘는 시점이 와요. 예. 그래서 쭉 올라가요. 2070년이 되면 인도가 전 세계 1위 국가가 돼요. 근데 이때쯤 되면 인구가 되게 중요한 작용을 할 거예요. 인구가. 지금은 뭐 다른 면이 되게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마 인도가 엄청나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GDP, GNP부터 과학기술도 엄청나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약기술하고 저 우주 항공기술 있죠. 우주 항공기술에서도 인도가 웬만한 나라보다 되게 뛰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미국만 보고 이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인도도 못지 않아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는 과학자들도 제가 알기로는 인디안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중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본국을 키우듯이 인디아로 돌아가서 본인들이 이제 그 노릇을 하겠죠. 본국을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 세계 뭐 GDP, GNP 상에서 순위권에서 많은 아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7년 안에. 2027년이 되면 아마도 미국과 인도와 중국의 요 순위권이 좀 많이 변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반감을 가지신 분 있겠지만 대중은 적응하게 돼 있어요. 교육에서 나와서 이게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자, CTC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국을 보세요. 미국은 전형적인 항아리 모양이야. 근데 항아리가 가운데 부분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평균 연령이 올라가고 있어. 근데 나이지리아는 보세요.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보면 젊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네. 여기 보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젊은 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여기서 먹을 게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자본가 입장에서,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많은 데는 거기서 사업을 하건 뭘 하건 먹을 건덕지가 없어. 근데 인디아라든가 나이지리아, 특히나 아프리카 중에도
나이지리아는 먹을 게 많다는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이 어플도 많이 쓰고 좀 선진화된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쓸 수 있잖아요. 블록체인이나 막 이런 거 코인 투자도 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나이지리아에서 사업하는 어떤 뭐 아엘라라든가 뭐 시티 크레딧 카드, 크레딧 코인 같은 경우도 뭐 지금보다 훨씬 더 낫겠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타겟을 진짜 정확히 꿰뚫어서 잡았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요즘에는 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뭐 이런저런 이제 뭐 생뚱맞은 얘기도 이제 간간히 제 채널에서 하고 있는데 지구가 있어요. 여기 지구가 여기 있는데 옛날에 이제 저 어릴 때 막 8살, 8살, 7살, 6살 이럴 때 그때 일요일 날 아침마당가 이럴 때 이제 은하철도 999라는 만화를 MBC에서 보여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막 그 이 철이가 가지고 있는 뭐 광선 총 같은 거 막 그런 거 장난감 총 갖고 저도 뭐 놀고 막 그랬거든요. 메테르도 나오고 막 이런 만화를 봤는데 그때 저는 이걸 보면서 아 그냥 공상과학 만화구나.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이 만화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구는 어차피 이 상태로 가면 사람이 살 수 없게 돼요. 결국에는 뭐 그거는 뭐 누구나가 상식적으로 알게 되고 그러면 지금 뭐 스페이스 X라든가 뭐 화성 탐사라든가 이런 거를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잖아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 철이는 티켓팅을 해가지고 엄마를 찾아서 이 열차를 타기 위해서 티켓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열차는 누가 만드냐? 이게 우주선이죠. 한마디로. 이게 만화니까 뭐, 은하철도 999지? 이게 누가 만드냐? 결국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 산업에 관해서는 아마도 선도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겠지만 테슬라사가 앞장서서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테슬라 회사에 관해서 아는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아마도 요 열차는 아마도 요 우주선이 되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열차를 만드는 주인공은 앨런 머스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냥 당장 뭐 전기차, 테슬라 뭐 전기차 요것만 보고 이제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궁극의 미래에는 아마 이게 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부각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테슬라라는 주식 같은 경우도 뭐 흔들흔들거리고 거품이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지만 진짜 뭐 카카오를 제가 되게 좋게 보거든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네이버보다 뭐 그거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뭐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신 분 있겠지만 테슬라 주식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식으로 만약 바라보면 중장기적으로 되게 좋은 주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뭐 제 개인적인 공상과 망상과 막 곁들여서 코인 시장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번 영상에도 좀 주저리 떠들었네요.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